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지난주에 CJ가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고요. 이번 주에 거의 대부분이 기업 최종 면접이 끝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면요, 8월에 입사를 하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명함을 딱 파고 그리고 취준생이라는 신분에서 이제는 이제 사회인이라는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지금 서류 탈락하셨던 분들 3개월 넘게 다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살짝 의지가 흔들리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네,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렇죠. 포기도 하지 말고 긴장도 늦추지 말고요. 또 늘 처음처럼 마음 흔들리지 말고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은 그 초심만 잃지 않으시면요. 저희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397-7984로 전화 주시거나 worktv.yna.co.kr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그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합격 또 불합격의 이유입니다. 궁금하지만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저희가 파헤쳐 드리고자 준비한 코너죠. 왜 떨어졌나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스펙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취업 컨설팅계 알파고 긴 호흡의 강자이시죠. 위포트의 홍 기상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그 잡정보센터에서 활력을 불어넣는 분이죠. 김하연 캐스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하윤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비가 내렸다 그쳤다 또 해가 났다가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한데요. 네. 이럴 때 좀 기분이 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기분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예. 주 왜 떨어졌나의 주인공 강원대학교 명혜정 학생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명학생은 구면이죠? 아, 네, 작년에 네. 한번 나왔던 여기 적이 나왔었죠. 있습니다. 이제 네.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좀 자기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강원대학교 사회학과를 주전공으로 하고 있고 신문방송학과를 복수전공으로 듣고 있는 명혜정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방과가 부전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언론 쪽으로 입사를 희망하시는 건가요? 아, 네, 방송 기자를 희망하고 있어서 방송과 언론을 배울 수 있는 신문방송학과를 복수전공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렇게 PD로 프로그램 그때 만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 네, 그때 PD랑 그랬었죠? 기자랑 네. 엄청 고민하던 때라서 네. 결국에는 방송 기자로 선택을 네. 했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른 쪽은 생각해 본 적이 따로는 없고요. 언론사 이외에는 그 막연하게 중소기업 네. 홍보 PR 쪽이나 마케팅 쪽도 생각하고 PR 쪽.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다. 기업 쪽으로는 홍보 기획 쪽이나 어쨌든 언론 관련된 쪽으로 좀 하고 싶어하는 명혜정 학생 이번 주 저희가 함께할 주인공 만나봤고요. 네. 일단 보니까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예. 보통 이제 이렇게 복수 전공으로 신문 방송학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전공을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언론 쪽으로 많이 빠지잖아요. 네. 선배나 동기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많이 언론 쪽으로 네, 가는 언론- 편이죠? 네, 언론 쪽으로 많이 지원도 하시고 음. 실제로 프리랜서나 다른 프로덕션 같은 데서 방송 일을 하시는 선배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쪽도 그렇고 강원방 거의 같은 강원도 주연 쪽에서, 같은 네. 강릉 그 지방 3사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합격하셨을 텐데 합격률이 보통 어때요? 개인적으로 아는 선배들 중에 그쪽 방송사 취직된 분들이 계세요? 네, 계시긴 한데 공채로 붙으신 선배들은 별로 못 받고 거의 프리랜서 아니면 계약직으로 많이 들어가시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정규직으로 공채로 네. 된 거는 잘 거의 없고 네. 그래요. 또 워낙 또 알겠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뽑질 않아갖고 네. 좀 워낙 수가 없다는 것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요. 좀 먼저 혜정 학생의 스펙을 저희가 좀 살펴보고 또 이야기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봤더니만 저희가 어학 성적도 없는 상태고 네.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예전에 봤던 어떤 그런 어드밴티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네. 아마 제 예상으로는 좀 굉장히 혼나게 되지 않을까. 아니 왜 어학 예상이 점수가 좀. 없어요? 아직 시험을 안 봤어요. 준비만 하고. 그래요? 이제 점수가 안 4학년이잖아요. 날까 봐. 네. 어학 이제 점수가 준비하셔야 필요할 될 텐데.
잠시 후에 혹은 뭐 저희가 아니어도 다른 분이 낼 테니까요. 저희가 일단 명예정 학생의 스펙이 어떤지 낱낱이 우리 김하윤 캐스터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보시죠. 네, 명예정 학생의 스펙을 이제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력 및 자격증입니다. 학교는요, 강원대학교 사회학과를 전공했고요. 부전공으로 신문방송학과도 전공을 했습니다. 학점은 4.5 만점에 3.68점을 보이고 있고요. 어학 점수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따로 없습니다. 자격증 사항 살펴보면 대한검도 1단, KBS 한국어 능력시험 3+, 그리고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대외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활동 내역이 참 많은데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강원대학교 방송국 KUBS에서 보도부장을 맡아서 뉴스 방송 및 다큐 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2030 정책 참여단을 했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생 홍보대사도 했었고요. 강원대학교 기숙사 관행자치회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대학생기획단 플래너즈를 했었고요. 강원대학교 백령 오케스트라에선 트럼펫 연주도 했었습니다. 강원민방 청년시청자위원회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남양주시 슬로라이프 대회 기자단도 맡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턴 활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턴 활동은요, 강원일보에서 여름방학 동안 영감부에서 인턴 활동을 했던 내역이 있고요. 그리고 정책 심의팀에서도 강원민방 인턴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명예정 학생이 언론 방송 쪽으로 취업을 원하고 있는데요. 과연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부분을 채워나가야 좀 합격의 맛을, 합격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 한번 스튜디오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론과 방송 쪽에서도 일단 그 둘 쪽의 직무를 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과 언론 뭐 비슷한 맥락이긴 합니다만 딱 하고 싶은 게 이제 아까 기자 쪽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이라고 할 텐데 일단 뭐 아까도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3+가 있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방송 기자 쪽으로는 안정권이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뭐 보시나요, 이래저래 뭐, 기자쌤? 통상적으로 이제 한국어 능력 시험은 언론사에서 이제 가점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전들을 하는데 상급이면 조금 좀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PD나 뭐 기자 쪽을 생각한다고 하면 요거보다는 좀 등급이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뭐 이미 6월 말인데 만약에 이 부분을 또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어학이라든가 다른 직군으로 도전할 수 있는 준비 시간이 너무 짧아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수준에서 언론사는 기존에도 도전이 있었으니까 도전하고 이제는 좀 새로운 플랜을 짜기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대외 활동 같은 거 보면은 뭐 재주가 좀 많은 학생이고 부지런한 학생이라는 건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장점이 될 수 있을지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재주가 있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뭐 특장점이 이게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알 수 없어서 일단 어떻게 이런 대외 활동들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한 건지 본인의 어떤 그 목적 의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였습니까? 이유가? 저는 좀 방송 쪽으로 이렇게 대외 활동을 하면은 조금 나중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하는 점도 있었는데요. 예. 그 막상 자소서를 쓰려고 보니까 뭔가 한 활동들은 많은데 해냈다 하는 뭔가 결과물이 없어서 뭐 어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아까 대외 활동 한 거 보셨죠, 기찬쌤? 네.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 혜정 학생처럼 그러니까 대외 활동들 되게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성격도 밝고 그다음에 단체 활동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조직 생활할 수 있는 에피소드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좀 많이 하게 되면 정작 좀 기자나 언론사에서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작문이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학점은 좀 사실 본인도 알겠지만 지금 높은 상황이 아니고 언론사 입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논술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렇게 발로 뛰는 활동들이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도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케이스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언론사 도전 물론 진행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뭐 거기만 바라보게 되면 취업의 확률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 만약에 도전한다고 하면 오히려 이 대외 활동들을 다양하게 본인이 좀 활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대사 했던 부분들은 온오프라인으로 아마 그 홍보 활동들이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때 뭐 바이럴이라든가 SNS 채널 관리를 통해서 온라인 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과 관련된 내가 경험을 해봤다. 그래서 미디어 채널에 대한 안목이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마케팅 도전한다고 하면 내가 어차피 사회학과 신문방송을 같이 전공했는데 마케터로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넓은 식견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학업 이력 그리고 신문방송 전공하면서 이제 컨텐츠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뭐 광고하고 관련될 만한 그런 거리들이 있다라고 하면 미디어 채널에 대한 나의 안목으로 좀 어필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자단 활동들이라든가 학교 방송국에서 보도부장으로 일했던 경험들이 있으니까 직접적인 취재 활동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역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배님들이라든가 뭐 그런 분들을 내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설득하고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기존의 선배들과는 다른 컨텐츠의 방송 컨텐츠 제작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내가 그렇게 현장에서 발로 뛰고 사람들과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으로 더 어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 하면 지금 아까 혜정 학생이 홍보하고 마케팅을 얘기했어요. 도전 가능해요. 그런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원 경영학도들이 있고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본인처럼 대외 활동이라든가 마케팅 관련된 공모전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던 경쟁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케팅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비교 열의에 있을 수가 있고요. 홍보라고 하면 언론고시를 패스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많이들 뽑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기자들과의 학연 네트워크가 홍보 직군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로 본인처럼 언론고시를 도전했는데 언론사 입사에 실패했던 신방과 친구들 중에 상위권 대학 학생들한테 또 많은 기회를 주고 있고 요즘은 홍보 업무가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미디어 채널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예전에는 뭐 공중파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메이저 신문사 위주로만 기자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요즘 채널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즘 대기업도 이걸 외주를 많이 줘요. 그러니까 홍보 대행사에서 아예 그 업무를 아웃소싱 받아가지고 업무를 진행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큰 대기업의 홍보팀으로 입사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를 주로 이제 언론고시를 패스했던 그 도전했던 여학생들이 실패하게 되면 당연히 마케팅과 홍보만 떠올리는데 이런 직군들도 본인 도전 가능하지만 영업 직군 도전 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좀 플랜까지 좀 범주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지금 인턴 활동 얘기를 좀 더 해볼까 합니다. 강원일보 연감부에서 일했고 또 강원민방의 정책심의팀에서 일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었는지 좀 그리고 이거를 자기소개서에 잘 활용을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강원일보에서는 자료조사나 자료 검열 같은 사무 보조 역할만 했었고 그 지원 강원민방에서 인턴했을 당시에가 제어가서류 작업하고 행사 보조 그리고 촬영 보조를 하면서 조금 더 방송 쪽에 관련된 일을 배웠어요. 근데 오랫동안 인턴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큰 활동을 해낸 게 아니라서 자소서 어떤 항목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몰라서 자소서에 실제로 언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경험들이 기자를 함에 있어서 일단 도움이 돼야 될 텐데 굳이 기자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펙도 스펙이지만 그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자고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인적성 관계없는 언론고시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준비가 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 입사라고 하면은 예전보다는 좀 폭이 넓어지고 있어요. 요즘 뭐 종편이라든가 채널들이 상당히 많아져서 기회는 많지만 그 민간 기업은 그다지 경쟁자들이 뭐 오랫동안 준비했던 친구들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백화점 입사하기 위해서 2년 동안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없는데 언론사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강원 민방에서 이 16년 6월부터 17년 2월까지 했더라고요. 그죠? 이 정도면은 인턴 치고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이 된 거예요. 한 달, 두 달짜리 인턴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활용한다라고 하면 정책 심의팀에서 본인이 벌어졌던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에 관련된 진짜 구체적인 현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컨텐츠 제작 과정에 대한 나의 경험 그리고 그다음에 강원일보에서 진행됐던 자료조사라는 건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기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생활 담당할 신입사원들한테 기본 덕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마케터로 만약에 업무를 진행하게 돼도 복잡 다양한 빅데이터나 CRM 데이터를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영업사원들도 나의 실적이라든가 경쟁사의 실적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런 부분에 어필할 수 있는 기본 거리가 될 거고요. 정책 심의팀에서 업무 진행했던 부분들도 꼭 그 부분을
방송사에만 적용시킬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콘텐츠가 제작되다 보면 세부적인 그때 뭐 본인이 했던 선배들이 했든지 간에 그 당시 어떤 시즌이라든가 타겟 고객층이 있고 그 시청층에게 그 우리의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최적화된 맞춤형 콘텐츠가 아마 제작이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작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뭐 스텝이라든가 연출부 그 다음에 뭐 출연진 뭐 이들 사이에서의 업무 조율이라든가 협업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발로 뛰어다니면서 좋은 콘텐츠가 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시간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일반적인 우리가 직무 도전을 할 때 그러니까 조직 생활의 기본적인 역량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리들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마케팅이나 홍보에 도전한다라고 하면 지금 본인한테 부족한 거리가 비즈니스 마인드로 어필할 수 있는 거리들이 조금은 약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적인 민간 기업에 들어가게 되면 원가 마인드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이라는 걸 사회학적으로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이익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은 아마 조금 부족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리들은 소재들은 굉장히 많으니까 홍보 대사라든가 그 다음에 이 플래너즈로 남양주시에서 또 일했던 경험도 있더라고요. 이때 아마 뭔가 좀 커머셜한 부분으로 어필할 수 있는 재료들을 좀 보강하면 영업과 마케팅도 좀 같이 도전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거예요. 그래요. 네. 일단, 상반기에 몇 곳이나 지원을 했었나요? 제가 이번 상반기에는 일반 기업의 다른 직무도 생각하고 있었고 자격증이나 어학 성적이 없는 상황이니까 그곳에 좀 올인하고 있어서 따로 지원한 곳이 없었고요. 작년 하반기 때 좀 경험 삼아서 SBS 방송 저널리스트랑 지원 강원민방 취재 기자로 지원한 적은 있었습니다. 보면은 저희도 이제 아나운서들 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론사 입사한 사람들이지만 준비할 때 보면 굉장히 그 언론사 입사는 그 일반 기업과 다르기 때문에 워낙 물론 일반 기업들도 경쟁자가 많지만 뭐 결과적으로 그 아까 지금 기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이 준비만 오래 한 친구들이 많아서 본인이 지금 경쟁력을 갖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저희가 잡정보센터에서 드릴 수 있는 좀 저희가 그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일반 기업 직군도 저희가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게 여기에 좀 초점 맞추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워낙 그 준비를 안 한 상태이고 또 언론사 쪽으로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관심 분야 저희 들었고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일반 기업을 알아보려면 그 관심만 가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좀 체질 전환을 해야 되는지,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혜정 학생은 두 가지 정도의 약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언론고시 위주로 도전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식견이나 경험, 그 다음에 민간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성 시험에 대한 공부 경험 이런 게 아마 전무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의 약점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이력이 좀 약하다는 거죠. 교환학생이나 뭐 연수 경험 이런 거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본인 지금 토익 점수가 없는 것도 지금 굉장히 좀 이상한 부분이고 스피킹 점수도 없거든요. 아마 본인이 영어에 아마 큰 뜻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버려버리게 되면 도전 자체는 불가능해지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본인한테 어마어마한 어학 점수를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메인으로 잡아야 될 부분은 전공 선호도가 높지 않은 포지션에 도전을 해야 돼요. 현 상황에서 본인이 정유사의 해외 영업이라든가 상사나 포워딩으로 도전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수 소비재 기업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식음료, 유통, 패션, 뷰티, 자파, 주류, 통신, 포털 또 이런 기업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 거점 출신들을 선호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든가 통신기업, 그다음에 금융권은 지역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강원도에서 공부했던 경험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하고 응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방대 할당제가 35%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 거점 대학들한테는 또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 기업을 쓴다라고 하면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홍보 직군 채용이 신입에 없어요. 그다음에 마케팅과 영업은 같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꼭 마케팅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라 영업 마케팅을 두루 보고 계열사를 선정해야 되고 그 과정들 속에서 본인하고 관련도 있는 제품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채용 규모가 제일 넓고 또 많이 뽑는 기업에 도전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 판매법인이라든가 삼성전자 한국총괄이라든가 이런 데 도전이 가능하고 그때는 영업 마케팅을 같이 뽑지만 타겟팅은 이제 영업 위주로 도전하겠죠. 같은 관점에서 본인이 또 LG를 쓴다라고 하면 LG도 이제 LG전자가 이제 국내 영업 채용이 있거든요.
거기 도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때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LG 화학 같은 산업재 기업들은 본인의 언론고시 도전 이력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을 거고요. 여긴 글로벌 이력도 많이 보고 문과 채용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LG U+라든가 그다음에 LG 생활건강 뭐 이런 데를 도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혜정 학생이 CJ를 쓴다라고 하면 언론사 경험이라든가 미디어 쪽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E&M 도전을 하겠지만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본인의 이런 서브 플랜을 구축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스피킹 등급부터 당장 만드세요. 오늘 방송 끝나면 집에 가서 바로 공부 시작하도록 하고요. 이거 2주 정도 끝내는 거니까 빨리 공부해서 6급이나 IM 정도 만들고 토익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 넘어가게 되면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기업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점수가 있긴 해야 되는데 토익은 시간이 아마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스피킹 점수 만들고 토익 점수는 꼭 필요할 때만 노출시킨다. 이런 관점에서 그냥 가서 시험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민간기업 적성 시험에 대한 도전, 그리고 영업과 마케팅 홍보 직군에 대해서 본인이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쌓아야겠죠. 네. 할 게 뭐 참 많다. 많습니다. 네. 일단 혜정 학생이 언론사 쪽으로만이 아닌 이번 하반기에도 일반 기업에 지원할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원을 한다면 어떤 직무로? 아까 얘기했듯이 마케팅이나 홍보 쪽으로 지원을 할 예정인가요? 그쪽도 너무 생각을 하고 지금 어렵지 않은 방금 분야여서, 영업도 말씀해 주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의 영업 지원이라는 게 항상 저희가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마케팅보다 훨씬 쉽습니다. 마케팅이 더 네. 어렵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은 그렇지만 영업은 일 자체가 좀 이제 제 얘기는 들어가는 것도 그렇지만 일 자체가 좀 이제 이게 여성과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이 부분에 대한 또 고민도 많이 할 텐데. 예. 그러니까 아마 기자를 생각했다. 그러면 기자라는 직군처럼 동적인 직군도 사실 없고요. 낯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본인의 도전 정신을 발휘해야 될 직군이 어찌 보면 기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자라는 건 현장에서 정말 최종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부대끼면서 업무 진행을 하니까 B2C적인 포지션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혜정 학생이 진행하게 될 영업은 대부분 이제 B2B 영업이니까 내가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수도 있어요. 주로 이런 쪽이 금융권이고 은행이 그렇죠. 하지만 본인은 본인의 고객사의 구매 담당자하고 비즈니스를 많이 진행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이라든가 유통 쪽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직군이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기자를 꿈꿔왔던 본인의 과거 경험, 그리고 지금 이력들을 보면 오지랖도 상당히 넓거든요. 아마 이렇게 낯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건 혜정 학생이 아마 다른 친구들보다 더 경험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반드시 좀 영업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케팅은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으로 가게 되면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예요. 따져봤을 때. 지금 혜정 학생이 오랜 시간 동안 언론사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죠? 대외 활동하고 뭐 인턴 합치면 뭐 10개 가까이나 되죠. 근데 요런 걸 마케터가 되기 위해서 했던 친구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런 친구들과의 또 그 친구들은 경영학도들이니까 좀 경쟁이 쉽지만은 않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홍보 마케팅과 영업 직군 이외에 또 이 지역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고려한다면 좀 더 뭐 괜찮은 이외 직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게 뭐 GS 리테일 영업이라든가요. 그다음에 GS 리테일은 또 서류는 거의 다 붙거든요. 그다음에 뭐 식품 기업이라든가 유통 기업들 쪽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BJF 리테일도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공채가 있었던 AJ 가족, 그러니까 AJ 렌트카 뭐 그런 데도 이제 영업 도전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 업종을 너무 많이 가릴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글로벌 이력은 부족하니까 국내에서 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 기업들의 영업 직군 도전. 그런데 물론 뭐 제약 영업이라든가 몇몇 식품 기업들은 여성을 영업 사원으로 좀 기피하기는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들은 영업 도전을 해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보면 지원 횟수도 굉장히 적습니다. 일단 혜정 학생 지원을 몇 개 안 한 이유가 있나요? 아, 네. 준비가 뭐 안 돼 있어서 이런 얘기? 뭐 어떤 흔히 이유? 100개 이상은 넣어봐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당시에는 그 졸업 예정자 신분이 아니라서 그냥 경험사바 넣어본 거라 별로 지원을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 조례자가 아닌 경우는 저렇게 안 해요? 지원을? 뭐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재학생들 보면 어떤 친구들도 있냐면 이게 공채가 불가능해요. 졸업 요건 때문에 도전을 못 해요. 그런데 그냥 도전해요. 왜? 인적성 시험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공격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차피 취업 못 할 거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니까 나는 좀 남들보다 미리 연습을 해야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으니 혜정 학생도 이제는 좀 모드를 바꿔야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2달이 아마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돼요. 지금 제가 걱정은 야 그래 이제 영어를 해야 되니까 영어 시작하자 해가지고 지금 6월 말이니까 7월 달까지 영어 해야지. 7월에 영어 하나로 끝나버리게 되면 8월 한 달 남을 거예요. 이동안 적성하고 이제 어학하고 그다음에 PT 면접 뭐 이런 대비가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본인은 스케줄 단위를 주 단위로 잡고 그거에 맞춰서 빨리빨리 만들어 나아가는 연습을 지금 빨리 진행하셔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진짜 되게 황금 같은 날이기 때문에 언어적인 소질이 좀 있나요? 그런 어떤 어학 시험 같은 이전에 뭐 보거나 그런 적 있었어요? 그 학교 다닐 성적이 잘 안 나올까봐 준비만 하고 시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언론사에 입사하려는 그 마음이 큰 분들은 기본적으로 문과생이기도 하고 언어적인 소질이 어릴 때부터 좀 있는 것 같다 없다 이 본인에 대한 평가가 좀 있을 텐데 본인이 볼 땐 어때요? 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는 조금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하다는 게 좀 부족한 느낌이 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렇다면 기찬 쌤께서 이번에는 좀 몇 개를 뭐 한정을 지워본다면 몇 개를 지원하면 좋을까요? 뭐 안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한 50개 이상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일단 마인드는. 그다음에 본인이 아마 언론사만 도전했기 때문에 이제 공고를 보면 도대체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알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좀 스터디 같은 거 진행하면서 상반기 때 좀 경험이 많은 이미 도전을 했던 친구들과 함께 뛰면 본인은 아마 추진력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마 방송 보는 분들도 해라. 지금 오늘 혜정학생 같은 케이스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비상경계 여성이고요. 그다음에 지방대를 나왔고요. 학점도 높지 않고요. 글로벌 이력도 전무하고요. 그다음에 민간기업 인턴 경험도 전무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취업에서 지금 가장 아랫단에 있는 케이스죠.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본인 경쟁자들은 뭐 상경계 친구들도 있고 이공계 친구들도 있고 기업 인턴 했던 친구들도 있고 이거는 혜정 학생이 헛살아서가 아니라 원래 목표가 거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돌려 생각해 보면 혜정 학생 같은 케이스 중에 또 어떤 친구들이 많냐면 공무원 시험 공부했던 친구들, 고시했던 친구들 그거 하다가 아니면 뭐 로스쿨 같은 거 준비하다가 이 바닥으로 다시 돌아오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에 비해 혜정 학생계도 나이는 지금 어린 편이죠. 그럼 이런 학생들이 취업이 안 되냐? 아니에요, 잘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에 도전이 실패했으니까 젊은 날에 주홍 글씨의 낙인 때문에 너는 사기업에 못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면 표면적으로 보이는 지식적인 간판과 내 지식적인 경험으로 어필할 수 있는 거리는 지금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고 본인의 강점은 대외 활동 경험들이 많아서 언론사라는 게 뭐 글만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 생활에 대한 기본기도 필요하고 미디어 채널도 알아야 되고 콘텐츠 제작 경험도 있어야 되고 협업의 능력도 알아야 되고 홍보 미디어 채널에 대한 마케팅적인 그 경험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일 잘 갈아서 녹여낼 수 있는 필드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글로벌을 배제한 내수에서 진행되고 있는 영업 직군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도 저도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마케팅과 홍보는 저는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내가 현실적으로 영업 도전이 불가능할 때 쓰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혜정 학생이 뭐 면세 쪽으로 영업을 쓴다. 그럼 이제 면세는 이제 주 고객들이 유커들이니까 중국어가 중요한데 본인은 중국어는커녕 지금 영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업으로 못 써요. 그럴 때는 일본 마케팅 쓸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제약 영업 같은 경우가 물론 뽑기는 뽑지만 상대적으로 여성 영업사원 채용이 굉장히 좁은 산업이에요. 이럴 때는 뭐 홍보나 마케팅 떴으면 내가 한번 써보자. 이 정도는 가능한데 메인으로 써야 될 그냥 내수 영업사원들을 여성으로 많이 채용하는 필드까지 그런 스텝 직군으로 돌리게 되면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거예요. 그런 때는 또 영업으로 간다. 이런 플랜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올드로 퀴즈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영업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직무에 포커스를 맞추긴 하겠습니다만 지역에 있는 그런 뭐 군소 어떤 뭐 신문사들 이런 데서 경험을 쌓는 건 어때요? 그런 거는 근데 저는 지금도 모든 이력들이 언론사에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혜정 학생은 누가 봐도 원래 언론사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언론사에 도전하는 친구들의 경쟁력이 워낙 높고 또 본인의 경쟁력이 높지 않다고 하면 재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은 저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내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둘 거냐. 만약에 혜정 학생이 나는 지금도 언론사가 1순위다라고 하면 지금 인턴 경험이 구체적인 어떤 기사 작성이라든가 취재하고 바로 연동될 만한 이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이력들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논술이라든가 그냥 필기시험이라든가 직무 능력을 보는 필기시험들이 더 걱정이 되니까 그 부분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언론사에 대해서 내가 매진한다라고 하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들여야 되고
민간 기업이 도전한다고 해도 점수 관련된 부분들을 만들고 그때는 영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스터디 활동들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요거 우선순위는 좀 빨리 내렸으면 기본적으로 좋겠어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이 안 되면 뭘 하든지 간에 그쪽 그 관련된 스터디를 하면서 관련 업무나 이런 걸 익혀야 되는데 이게 갈라져 있으면은 두 마리 토끼 다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첫 번째 진단은 빠르게 어떤 직무에 대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저는 네. 그냥 민간 기업을 좀 우선은 1순위로 둬야 하지 그래. 않을까. 근데 아까 본인도 얘기했지만 본인 모교 선배들도 프로덕션이나 프리랜서 이쪽으로 많이 일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보면 물론 방송에 대한 꿈을 갖고 그런 산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제가 자주 만나는 친구들 그러니까 홍보 대행사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컨텐츠 또 광고 쪽에 외주 제작 업체 이쪽에 있던 친구들이 오랫동안 조직 생활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미진하기도 하고 또 안정성이라는 부분에서 일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또 저한테 다시 돌아와서 민간기업 도전, 큰 조직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자 영업으로 또 많이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요. 혜정 학생도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는 뭐 제가 혜정 학생 속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표면적으로 보이는 지금 현재 상황만 보게 되면 조직에 대한 입사 과정 그리고 확률 요걸로 보면 저는 민간 기업이 더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민간 기업을 우선으로 생각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두 가지를 다 포기를 못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번 여름에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 혜정 학생의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아볼까요? 아, 네, 제가 지금 논문이 2개를 써야 되는데 전공이 2개라서 하나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졸업 논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요. 그다음에 면접 준비나 다른 필기 시험보다는 그 서류 전형 먼저 합격하는 게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것보다도 어학 공부나 자격증 공부에 많은 시간을 쏟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라는 네. 것도 많은 시간인 거지만 아까 이제 형기사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주 단위로 끊어서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끝나고 나면 2주 뒤에 뭔가 토스에 대한 점수가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논문 하려면.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본인이 석사 공학도로서 뭐 SCI급 논문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부 수준에서 되는 논문이니까 그게 뭐 그다지 뭐 페일 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졸업 안 되고 뭐 이런 친구들은 그래.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 논문을 정말 멋진 학부 논문을 써가지고 학술적으로 그다음에 전공에 내 프라이드를 찾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논문 같은 거 빨리빨리 정리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런 또 아마 그게 본인한테 익숙할 거예요. 그래서 익숙한 공부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취업은 하기 싫은 걸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하기 싫은 것부터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방송하면서 좀 뭔가 조금 그 마음의 방향이 뭐 잡혔다거나 좀 바뀌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언론사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반 기업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잡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방송 내내 제가 준비한 게 너무 없어서 부끄러웠는데 오늘부터는 정말 잘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래요. 뭐 들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부끄러울 네. 수 있겠지만 사람도 부끄러움 그 부분이 있어야 또 나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그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그 끝으로 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혜정 학생은 면접장 가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듯한 이미지도 보이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또 윗사람들과 잘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미진했던 부분들은 혜정 학생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방향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요. 자부심 갖고 더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끝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네요.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것들을 들어서 집에 가서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만 좀 정리를 잘 하셔갖고 내일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도움 말씀 주신 홍기창 강사님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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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잡정부센터 1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김한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 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나는 맞고 남들은 틀리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저럴까 싶죠. 그건 아니죠. 네. 별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요새. 너 있잖아. 속상하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이 다른 누군가를 틀렸다 한 적 없나요?
얘는 있어 확실해. 나 있는 것 같아. 사실 저도 있죠.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사회, 서로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포기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경쟁에서 이겨라.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좌절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죠. 경쟁에서 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못 치는데 익숙한 선수인데 대신에 이런 말 하고 싶습니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포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으며 다시 뛰게 할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네,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 한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시간이죠.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김아윤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부산으로 떠나봅니다. 이윤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이윤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나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부산 지역 기업은 강서구 송정동에 위치한 주식회사 KEET 산업입니다. 철도 차량 금형과 엔진을 제조하는 회사로 머시닝센터 조작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MCT 가공 경력 5년 이상으로 도면 해석이 가능하신 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주 5일 근무에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입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경력 5년 이상으로 도면 해석이 가능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소식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수출용 팔레트와 목상자를 제조, 납품하는 주식회사 JY 수출 포장입니다. 김해시 주촌면에 위치한 곳으로 제품 생산과 출장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과 경력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며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운전 가능자는 우대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월 220만 원에 차량 유지비를 별도로 지급하며 상여금은 1년 근무 후에 20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을 참조하여 이력서를 이메일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양한 우대사항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의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효순 주무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효순입니다. 네, 오늘도 무슨 소식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전북 지역 업체는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봉동점입니다. 자동차 종합 수리업체로 자동차 도색을 담당할 자동차 도장원 1명을 채용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며 경력은 3년 이상이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6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9시에서 오후 6시까지며 토요일은 8시에서 1시까지입니다. 급여는 월 300만 원 이상이며 시간의 근무 수당은 별도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 마감되는 구인권이므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짜별로 근무 시간이 다른 점 참고하셔서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기업체는 주식회사 천일 CIL입니다. 익산시 팔봉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력선, 통신선 제조업체로 전반적인 총무 업무를 담당할 총무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고졸부터 대졸까지 지원 가능하며 경력은 3년 이상이신 분만 지원 가능합니다. 주 5일 근무에 근무 시간은 8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입니다. 채용 시 마감되는 군인권이므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셔서 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채용 소식 모두 채용 시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지원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일자리 방방곡곡 경남과 전주 지역 일자리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해외 취업이 궁금하다면 이분과 함께 해야 합니다. 네. 글로벌 잡센터의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랜만에 오십시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뭐 하셨어요 그동안요? 네. 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네, 예. 그대로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십니까? 네, 뭐 청년들하고 계속 보내고 있죠. 이제 지방도 많이 다니시고요. 요즘 지방은 안 가요. 그렇죠. 요즘 지방은 안 가고 예. 거의 뭐 서울 수도권 지역에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항상 가까이 계시면서도 안 오신 거군요. 예. 저는 매일 많이 봅니다. 나와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쥐니 한유진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예. 여러분들의 진이 한유진입니다. 항상 일관되게 인사하는 우리 한유 캐스터.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반가운 분이 출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 이진주 학생인데요. 지난주에 저희 그 잡전보 센터에 몇 번 출연하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또 좀 약간 색다른 그 모습으로 머리를 살짝 풀고 오셔갖고 네.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이진주입니다. 네. 네, 뭐가 좀 안녕하세요. 뭐가 좀 달라진 느낌이에요. 머리를 조금 참아있나요? 잘랐어요. 아, 근데 너무 잘랐구나. 그때 그때 방송을 묶었었나요? 보니까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가지고 잘랐습니다. 지금이 더 긴 것 같은데 그때보다. 그래요? 아닙니까? 네. 근데 대학생 같은 느낌도 드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대표님의 작전은 어떤 건가요? 잘 아시는 분이죠? 우리 진주가 제 작전이죠. 진주가 제 작전이에요. 예. 네. 어떻습니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뭐 제가 한국직업방송에 도움을 조금 청했어요. 예, 왜냐하면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제가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은 워킹 할리데이, 뭐 웨스트 프로그램, 교환학생, 어학연수처럼 이렇게 돈 주고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예, 우리 청년들의 어떤 전공과 미래 직업군 진로 방향성이 설계가 돼야 되는데 제 혼자서 우리 청년들을 한 명 한 명의 진로 직무 방향성 설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직업방송을 좀 통해서 네. 우리 진주가 우리 뭐 얼마 전에 매주 월요일에 하는 우리 유정석 대표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진로 직무 방향성도 설계를 좀 하고 그리고 우리 시아라 선생님을 통해서 레주메 커버레터까지 만들어 놓는다면 또 다른 해외 취업의 성공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방송 출연 제의를 했던 거죠. 그래요. 어쨌든 진주 학생이 그 잡정센터에 연달아 출연한 이유가 결과적으로 좀 더 더 방향성을 좀 잡고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6년도 상반기 하반기 공채가 끝나고 나서 가장 취업이 안 된 전공자가 어떤 전공일까라고 했을 때 어문학부 전공자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상경계열 전공자입니다. 예, 그중에서 경영학 전공자들은 그나마 우리 진주보다 낫죠. 우리 진주는 경제학입니다. 예. 경제는 더 가기 그렇죠. 힘들다는 얘기죠. 네, 전공으로 어떻게 진로나 직무 방향성 설계하기가 더더욱 어렵죠. 특히나 해외 같은 경우는 직무 중심 채용이다 보니까 전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해외도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었죠. 네. 네, 그때 유정석 대표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진주 학생을 하나의 보석으로 진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뭔가 되게 각오를 가지고 나오셨었는데 그때 이름도 지었었구나. 네, 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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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펄리.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시아라 선생님의 영문 이력서 뭐 작성법 조언도 들었고 또 쌤들의 조언도 들었을 텐데 그동안의 소감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 대표님께서 여기 추천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해보니까 어리둥절하고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제는 조금 적응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직업방송에서 전문가분들 만나서 좀 제 자신한테도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또 진주 학생이 가지고 있는 게 또 많이 능력이라는 게 있어서 네. 또 그런 부분들이 더 잘 발현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자신감은 원래도 있었던 것 같지만 여기를 통해서 더 생겼다고 하니까 더 다행인 것 같고. 그렇다면 대표님, 이게 진주 학생이 이렇게 방향성까지 대충 설계를 했고 그렇다면 영문 이력서는 또 우리 그 시아라 쌤 통해서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준비가 네. 끝난 것 같은데 일대 이제 어떤 그다음 방향은 이제 어떤 거예요?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네, 일단 우리 진주가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몇몇의 우리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예, 연세대학교에 정우상이라는 친구, 뭐 울산대학교에 있는 우리 연성이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건데요. 보라고 협박하신 거예요? 네, 협박했습니다. 오늘 꼭 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 역시나 진주하고 똑같은 경제학 전공자예요. 그리고 4학년 2학기 졸업 예정자고요. 이미 졸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 하반기 공채에 벌써 불합격을 다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 불합격했는 걸 분석을 해보니까 진로 방향성 설계를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 전공자라면 대체적으로 미시, 거시를 배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류, 유통 쪽으로 산업 분야를 하나를 잡고 그다음에 금융권 쪽으로도 하나를 잡아도 됩니다. 근데 금융권 쪽에서도 조사역이라든지 연구원 쪽으로 혹은 컨설팅 업무 쪽으로도 방향성을 설계하면 되거든요. 물론 우리 진주도 이런 방향성을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안내를 해준 것도 있겠지만 우리 방송에 나오시는 유정석 대표님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았으니까 지금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잔매칭 들어갑니다. 예, 본격적으로 해외에 있는 채용 정보에다가 저희가 직접 이력서를 제출할 건데요. 오늘 저희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진주가 지원하는 어떤 회사 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 이 방송을 바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도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이번에 해외 취업 희망 국가가 어디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어딘가요? 저는 아무래도 영어 쪽에 자신 있으니까 미국이나 싱가포르 쪽을 가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부모님이 미국 쪽을 많이 원하셔가지고 네, 미국 쪽으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쪽으로. 싱가포르보다는 미국이 낫다고 이제 방향성을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게 왜 그럴까요? 어머님이 더 좋다고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다기보다는 어머님, 아버지가 약간 은퇴 후에 거기 미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개인적으로 네. 안락을 위해서 딸이 갈 때 함께 가겠다. 뭐 이런 네, 건가요? 미래에 또 어르신들 생각이 또 싱가포르보다는 미국이 또 제일 2대 선진국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있었군요. 네. 일단 그렇다면은 진주 학생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국가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방향성은 정했는데 이 국가를 선택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 취업 국가 선정 고민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한유진 캐스터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네, 해외 취업 시에 국가를 선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지만 아직 국가 정보도 잘 모르고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제가 3가지 팁을 알려드릴 텐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본인이 여행했거나 어학연수의 경험이 있는 국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 국가별 주요 산업 직종을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국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가지 팁을 유용하게 잘 활용하신다면 해외 취업 국가를 선정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국가를 선정하는 게 정말 간단한 일 같지만 참 정말 중요한 일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면 진주 학생이 미국으로 가는 거 좀 잘 맞다고 보시나요? 1순위는 싱가포르입니다. 원래는 물류, 유통. 미국 반대하고 계신 거죠? 아니 저는 작전을 2가지를 다 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더 이제 1순위는 원래 이제 싱가포르이다. 네, 싱가포르하고 미국하고 같이 접근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면접에 합격을 하고 나면 선택하는 케이스로. 예, 그러려고 했는데 부모님이 또 미국을 선호하신다니. 예, 일단 원래 일단 그 1순위를 버려야 되는 거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예. 아깝습니다. 네. 네. 물류 유통산업을 접근하시려면 아무래도 뭐 미국도 물론 좋습니다만 싱가포르이 산업 직종이 많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파이낸스 쪽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있다 보니까 경제학 전공이니까 싱가포르이 좋긴 좋은데 그래도 뭐 미국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아까 아쉬운 싱가포르를 뒤로 하고 미국에서는 어느 기업을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예.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진주를 우리 진주 친구가 지원할 기업들 좀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일단 진주는요 직무 방향성은 나중에 잡을 거예요. 예, 일단 진로 방향성 크게 물류 유통 산업 분야로만 잡아서 접근을 시킬 거고요. 직무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보면서 본인이 스스로 판단 내릴 수 있도록 좀 접근할 케이스인데요. 자 첫 번째.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비드바이라는 회사입니다. 비드바이. 예, 비드바이라 그래서 비드바이. 예, 비드바이 한 2, 3년 전에 한국의 구로 디지털 단지에도 한국 사무소를 오픈을 하셨는데요. 이 비드바이 회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 그 아마존에 이런 데 미국에 직구하잖아요. 네. 예, 직구를 하면 아마존에서 우리 한국으로 바로 배송하지 않잖아요. 예, 미국에 있는 구매 대행 회사로 보내서 거기서 맞죠.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죠. 네. 그래서 이렇게 미국 구매 대행 전문 기업인데 여기에 물류 담당자나 경영 기획 쪽으로 제가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드바이 같은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우리 물류 쪽으로 이제 그 진로 방향성을 설계했기 때문에 이런 물류 전문 기업으로 접근하는 것도 우리 진주한테 진로 방향성과 직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진로 방향성을 좀 잡아주셨는데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과거에 예전에 한번 안내를 해드렸던 곳인데 별 5개짜리입니다. 별 5개짜리. 네. 별 5개. 네, 무역 물류 전문 기업이고요. 시카고가 본사고요. 애틀란타가 지사로 되어 있는 임팩스 GLS라는 기업입니다. 임팩스. 네, 임팩스 GLS. 임팩스 GLS 같은 경우는 무역 물류를 전담하고 있고요. 전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무역 물류 기업들은 관세 업무까지도 같이 보는데 임팩스 같은 경우는 플라이팅, 그다음에 항만 이쪽에만 거의 포인트를 좀 두고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들어갔을 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물류 산업 쪽으로 제대로 배울 거면 이 회사 오는 게 좋습니다라는 이런 피드백이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네. 그럼 물류 쪽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약간 이 회사가 상당히 조금 우선순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 보니까 이 회사가 미국도 외에도 유럽의 독일까지 진출한 곳이어서 네. 일단 뭐 물류 무역 전문 기업이라고 하니까 좋은 경력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세 번째 추천 기업. 하나하나 알아보니 재밌네요. 네, 자, 어디입니까,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ECHB라고 익스프레스 커스텀 하우스 브로커라는 회사인데요. 네. 보통 저희가 익스프레스 21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이 본사고요. 뭐 캐나다, 한국, 뭐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독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등 예, 다양한 국가의 현지 브런치를 두고 있는 미국 안에서도 무역 물류 기업 중에서도 다국적 글로벌 기업으로 나뉘는데요. 자, 이 기업의 포인트는요. 임팩스 GLS 같은 경우는 무역 물류만 전담을 하는데요. 이 익스프레스 21 같은 경우는 이제 CBP라 그래서 우리 한국에 보통 택배, 택배라든지 트러킹, 랜드마켓, 랜드 트랜스포테이션 특히나 포인트가 뭐냐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관세 업무까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무역이나 물류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으신 분들은 이런 기업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하나의 길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미국 뉴욕과 캘리포니아 그리고 시카고까지 접근할 수 있고 무역 분야에서도 좀 탄탄하게 일할 수 있는 좋은 기업들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세 기업 중에서 어디를 가장 선호하시나요? 다 좋은 기업이니까 제 욕심일 수도 있는데 다 지원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고른다면? 그 중에서도 하나를 고른다면 그 아까 별 5개짜리 말씀해 주셨던 두 번째 시카고. 임팩스 GLS. 네. 그래. 시카고 좋아해요? 네, 그렇다기보다 독일까지 진출한 곳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미국에 이어서 또 네. 독일까지 이렇게 전 욕심이 세계를 나네요. 나오고 싶은 우리 이진주 학생의 마음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그 실무 경험이 없다는 게 좀 단점일 수 있을 텐데 이럴 때는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그럼요. 뭐 당연히 뭐 우리 그 청년들 실무 경험이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근데 조금 전공과 좀 기존에 했던 대외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해외 기업들은 제가 늘 안내드리지만 해외 기업이나 외국계 기업들은 추천식입니다. 추천식 채용이기 때문에 좀 추천식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우리 진주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유진 캐스터가 해외 취업 아카데미 소식을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의 해외 취업 구직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 취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아카데미에서 2017년 7월 해외 취업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교육기간은 2017년 7월 4일 화요일부터 7월 27일 목요일까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요. 장소는 서울 K무브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참가 신청은 월드 잡플러스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고 신청 기간이 중요합니다. 바로 내일 6월 28일 수요일까지니까 서둘러서 지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교육비 전액 무료로 해외 취업 과정을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해외 취업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자 이진주 학생 뭐 그 물류통 분야, 뭐 뷰티 산업 쪽에서도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일단 이진주 학생 같이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외 취업을 하고는 싶지만 막상 하려고 했더니 방법도 모르겠고 두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박 대표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오세요 저한테. 제가 하시면 돼요. 되게 쉬워. 네. 하면 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해외 취업 준비를 하시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직 해보지 않았고 막상 합격을 하더라도 또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간다는 부분 때문에 두려움이 많으신데요. 아직 젊어요. 네, 아직 젊습니다. 네, 젊으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조건 도전하시면 미래에 새로운 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 네. 우리 저기 박 대표님이 좀 뭐 운동부 코치같이 생기시긴 했지만 뭐 이렇게 무섭게 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네. 걱정하지 마시고 따뜻하게 안내해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예. 박창규 대표님 찾아가면 그래, 좋을 박 것 대표님 같고요. 찾으셔야 돼요. 예, 자, 무섭지 끝으로 않습니다. 진주 학생이 해외 취업을 두려워하는 또 학생들을 위해서 대표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요.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그죠? 네, 그렇죠. 저도 학교에서 취업 특강 듣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옆에 계신 박창규 대표님 정말 좋으신 분이고 그리고 교육받은 거 아니죠? 예. 그리고 네, 지금 아니면 언제 또 이런 경험을 해보나 싶어가지고 해외 취업까지 도전을 하게 됐고 많은 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자, 어쨌든 네. 오늘도 참 훈훈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해외 취업 전문가 박창구 대표님 그리고 해외 취업 준비생인 이진주 학생 그리고 지인이 한유진 캐스터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잡정구센터 오늘도 아주 알찬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취업에 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지금도 TV 보시면서 나는 어떡하나,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02-397-7984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worktv.yna.co.kr로 전화 주시면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민 상담을 시원하게 해줄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웃는 얼굴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